아이고야. 배수의 질문. 고교재에서 질문 받을게요. 없으면 정답으로 넘어가 버린다. 145번이요. 145번, 45. 백사십 번. (140번은) 공통 부분이 반복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치환하면 되죠? 네. t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두근 사이 바꿔. 사이. 그치. t 값이 어느 두근 사이로 들어가겠죠? 맞아? 근데 t는 원래 뭐였으니까? t는 원래 a의 x제곱이었지. 맞아? 걔가 얘네 두근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해가 이렇게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x 자리에 0과 2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얘기인즉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축교점 방정식의 해로 보는 거니까 얘의 두근이 a의 0제곱인 1과 a 제곱이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지. 맞아? 거꾸로 해석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두근의 합이 10인 거니까 a 제곱은 줄여서 a의 값은 3 나오는 거지. 왜냐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b죠. 그러니까 b는 a 제곱인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12가 답이지. 이해 갈까요? 더 있으면 더 부르셔도 돼요. 자, 141번도 보면요.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등식에서는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으로 지금 x-1을 쓰고 있는 건데 얘가 1보다 크면 양수라는 건 확실하지만 가분수인지 진분수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서 풀어야 돼. 만약에 x-1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랑 그치? 맞아? x가 1보다 큰 거니까. 그럼 두 번째, x-1이 1보다 클 때야. 그럼 이 범위는 실질적으로 1씩 더하면 x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랑 얘는 x의 값이 2보다 클 때랑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그리고 밑이 1인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2인 경우는 자동으로 빼야 돼. 왜냐면 x가 2면 밑이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1과 1끼리는 어떻게 거듭제곱해도 같은 거지. 부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2인 경우는 아예 빼고 생각하면 돼. 돼? 그렇잖아. 밑이 1이면 얼만큼 거듭제곱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같다지.
근데 얘는 작다라고 말하니까 성립할 수가 없다고. 위치 1인 경우. 그래서 x-1이 1이 되는 경우인 x가 2인 상황은 빼고 풀면 된다야. 그럼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안 돼. 그지? 그럼 4x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지. 1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는 얘네 둘을 동시 만족시키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안 구하면 돼.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x가 2보다 크다면 분모가 가분수인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4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지. 그럼 2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3보다도 크다면 x가 2보다 크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되나요? 165번이랑 60? 집합 표현은 그냥 두 개의 부등식의 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x를 원소로 할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b는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하려고 하는 거고, a랑 b의 교집합에 속하는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교집합은 겹치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지. 겹치는 범위 안에서 정수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찾아봐라 이 얘기죠. 그럼 얘 각각 풀어야 되니까 밑을 맞출 수 있는 경우는 밑을 맞춰줘야 되지. 증가함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떨어지면 끝나죠. 그지? 그리고 또 밑을 맞출 수 있는 경우니까 2의 4제곱 잡고 얘는 2의 3제곱 잡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함수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들고 와서 2차 부등식 푼다고 하면 부등 사이범위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네. 너도 만족하면서 너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의 겹치는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헷갈리면 수직선에서 작은 수부터 어떻게 마이너스 1, 3, 5 있는 거 3 이하랑 마이너스 1초과 5 미만의 겹치는 범위 구하면 되지.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초과 3 이하가 겹치는 범위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요. 4개가 되겠네. 네. 이거 풀게 여기고.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라는 얘기지. 위쪽 식은 5의 2x제곱인데 마이너스 2니까 25분의 1 앞에 곱해져 있는 거고 지수분리. 그지? 얘는 마이너스 26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5분의 1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식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2제곱은 25분의 1로 다 빼면 된다는 뜻이야. 뒤집어서 2번. 맞아? 그러면 얘가 25씩 곱해야 식 보기가 편하겠지? 5의 2x제곱 마이너스 26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25가 0이하인 거. 2차, 1차 상수꼴이니까 대각선 인수분해 해야 되죠? 맞아? 25 곱하기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두근 사이 범위로 가면 되죠? 그지? 돼요? 네. 그럼 x의 값이 5의 몇 제곱? 1은 5의 0제곱이니까 0 이상 2 이하. 이게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지? 네. 다음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플러스 1은 3으로 빼면 되죠? 3 곱하기 3의 2x제곱 빼기 10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1차 상수꼴인 거지? 맞아? 다시 대각선 인수분해 할 거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 떨어지죠? 크다라고 하면 두근 바깥 범위인 거지. 그럼 3의 x제곱이 3이랑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지. 맞아? 네. 그럼 너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3이면 증가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네. 그럼 이게 두 번째 범위고 연립부등식은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찾는 거죠? 그럼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 0, 1, 2 잡고 0 이상 2 이하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1 초과인 건데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범위 찾는 거죠? 그럼 얘가 1초가 얼마야? 2 이하가 되고 걔가 지금 얘란 얘기지. 앞뒤에 합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같으니까 돼요? 네. 다시 한번. 다음 160번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지수에서 사용한 룰과 같은 위치에 갖는 로그를 씌우라고 했지. 그럼 얘는 상용 로그에다가 3의 로그의 3x제곱 상용 로그의 2의 우변도 씌워주고 그럼 진수의 지수는 곱으로 분리할 거니까 로그 3x 곱하기 로그 3은 로그 2x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지. 그리고 진수 자리에서 곱하고 있는 거는 덧셈 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로그 3 더하기 로그 x 예 로그 3 마찬가지로 곱셈 로그 2 더하기 로그 x에 다시 로그 2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분배 들어갈 건데 x 있는 쪽이 문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분배해주면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3 곱하기 로그 x는 분배하면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x끼리 정리할 거니까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x는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 이렇게 가지. 맞아요? 그럼 다시 로그 x 앞에 붙어있는 수로 양변 나눠주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로그 x는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근데 요 식이 합차식이란 말이지. 그럼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로그 2 빼기 로그 3인데 얘네 둘이 순서 배열만 다르지? 맞아?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남는 거죠. 얘네 둘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인 거지? 네?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얘네 둘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6인 거네? 맞아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로그 6인 거. 얘네 둘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남은 거. 그지? 그럼 x는 어떻게 돼?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 6분의 1이랑 같은 거지. 얘도 로그 2의 x에 대한 2차, 1차 상수꼴인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두 근이라고 말하는 건 x의 값인 거지. 맞아? 그럼 t가 만약에 로그 2의 x라고 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에 두 근으로는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랑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알파, 베타가 x자리에 있어야 근으로 나오는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의 제곱의 합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각계수에 써야 되죠? 맞아? 합과 곱을 알아야 제곱의 합을 아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8인 거고 두 근의 곱은 5인 거고 그러면 두 근의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맞아, 마이너스 5야. 계산 잘못했어. 그지? 그럼 얘는 64 더하기 10이랑 74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서 근이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근이라고 말하는 건 x값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부분 치환 문제의 경우는 그 x 자리에 두 근을 대입했을 때를 근으로 갖는 거지. 그것만 신경 써서 풀면 돼요. 자, 165번도 역으로 생각하는 건데 근의 조건은 뭐냐면 x 조건이야.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건데 얘를 실제로 푼다고 하면 로그 3의 x가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식을 풀 건데 x가 1보다 크다면 로그 그래프 그려보면 이거죠. 로그 3의 x면 증가 그래프인 거고 1에서 딱 0 찍는 거지. x에 따라 로그가 결정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x의 값이 얼마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그 로그 값은 다 어디에 있어? 로그 값은 다 x축보다 위에. 다시 말해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 진수자리, 가분수에서 진수자리가 1보다 크면 로그 값은 0보다 큰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t 값이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그 근 조건 문제 두 가지 했었죠. 공수 1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뭐 근에 불리는 위치에 대한 얘기. 두 근이 누구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문제는 판별식 보고요.
반의 제곱